안녕하세요. 요즘 비즈니스 기사든 투자 보고서든 어딜 봐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네, 바로 ESG입니다. 오늘 이 세 글자에 담긴 모든 것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뉴스에서도 나오고, 투자 관련 이야기 할 때도 나오고, 심지어 우리가 즐겨 찾는 브랜드들도 앞다퉈서 이야기하잖아요. 대체 이 세 글자가 뭐길래 이렇게 전 세계가 주목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ESG죠. 이제는 단순히 돈만 잘 버는 걸로는 부족해요. 이 세 글자가 기업의 성패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자, ESG는 환경, 영어로 environmental, 사회, social, 그리고 지배구조, governance의 첫 글자를 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전엔 회사를 평가할 때 그래서 돈 얼마나 버는데 이것만 봤잖아요. 근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 회사가 환경은 얼마나 생각하는지, 직원이나 고객, 사회와는 어떻게 지내는지, 또 얼마나 투명하고 윤리적으로 운영되는지 이런 비재무적인 요소들까지 종합적으로 보겠다는 하나의 틀이에요. 핵심은 이걸 보면 그 회사가 장기적으로 어떤 위험을 안고 있는지, 또 얼마나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더 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ESG라는 말이 뭔가 되게 최신 유행어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 생각보다 훨씬 깊고 오래됐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고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한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죠. 그 시작은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 노동조합들이 자신들의 연기금을 그냥 은행에만 묵혀두는 게 아니라 저렴한 주택을 짓거나 의료시설을 만드는 같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프로젝트에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70년대에는 훨씬 더 적극적이 되죠. 남아공의 끔찍한 인종차별 정책 아파르테이트에 반대하면서 저런 비윤리적인 곳에는 투자할 수 없다고 선언하며 대규모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998년에는 재무 성과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성과까지 이 세 가지를 모두 봐야 한다는 삼중이익이라는 개념이 등장했고요. 그리고 마침내 2005년에 유엔이 나서서 이제 ESG를 투자 분석에 넣는 건 선택이 아니라 금융기관의 의무다라고 땅땅땅 못을 박으면서 지금의 ESG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E, S, G, 이 알파벳 하나하나에 대체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볼까요? 첫 번째, E는 환경입니다. 말 그대로 기업이 우리 지구와 어떻게 지내냐를 보는 거죠.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자원을 얼마나 아껴 쓰는지, 쓰레기나 폐수는 잘 관리하는지 같은 것들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정부가 갑자기 탄소 배출 규제를 엄청나게 강화했어요. 여기에 아무 대비도 안 한 기업은 어떻게 될까요? 막대한 벌금을 내거나 심하면 공장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겠죠. 바로 이런 환경 리스크를 잘 관리하는 게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S는 사회입니다. 이건 한마디로 사람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우리 직원들, 우리 제품을 쓰는 고객들, 우리와 함께 일하는 협력사들, 더 나아가 지역사회 전체와의 관계를 보는 거죠. 직원들에게 공정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는지, 하청업체에 쥐어짜면서 물건을 만들지는 않는지,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을 파는지 등을 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런 것들이 결국 그 기업의 평판과 브랜드 가치로 곧장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G, 지배구조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쉽게 말해 회사가 운영되는 시스템 그 자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회가 경영진을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하는지, 임원들만 자기들끼리 터무니없는 보너스 잔치를 벌이는 건 아닌지, 회계는 투명하게 공개하는지, 또 주주들의 권리는 잘 보호되고 있는지 같은 것들을 평가하는 거죠. 결국 이건 신뢰의 문제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어떠세요? 와, ESG 진짜 좋은 거네.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말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치열한 논쟁이 시작됩니다. 바로 ESG가 정말로 기업의 재무적인 성과, 그러니까 돈을 버는 데 도움이 되느냐는 문제죠. 이 질문이야말로 현재 ESG를 둘러싼 모든 논쟁의 핵심입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착한 기업이 과연 주주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는 강한 기업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놀랍게도 그때그때 다르다입니다.
한편에서는 ESG 성적이 좋은 기업이 재무 성과도 좋다는 연구 결과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왜냐하면 예상치 못할 리스크를 잘 관리할 수 있고 평판이 좋아져서 고객과 똑똑한 인재들을 끌어모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뚜렷한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고 말하는 연구도 만만치 않습니다. 심지어 뭐든지 과하면 독이 되듯이 ESG에 너무 많은 비용을 쏟아붓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오히려 수익성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역유자형 관계를 주장하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고전적이면서도 강력한 반론이 있죠. 바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튼 프리드먼의 주장입니다. 이분은 아주 간단 명료하게 말했어요. 기업의 유일한 사회적 책임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라고요. 그러니까 ESG 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은 결국 주주의 몫을 깎아먹는 것이라는 아주 현실적인 시각인 거죠. 이런 논쟁을 더 복잡하고 골치 아프게 만드는 게 바로 측정의 문제입니다. 아직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ESG 평가 기준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똑같은 기업인데도 어떤 평가 기반은 최고 등급을 주고 다른 기반은 보통 등급을 주는 일이 흔하게 벌어지죠.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원 만족도나 투명한 지배구조 같은 가치를 어떻게 정확하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이것이 바로 ESG가 현실에서 부딪히는 가장 큰 장벽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런 논쟁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ESG는 그냥 잠깐 유행하다가 사라질 단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건 기업의 가치를 오직 재무제표에 찍힌 숫자로만 판단하던 시대를 지나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비재무적인 요소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ESG와 수익의 관계가 이렇게 복잡하고 또 무조건 많이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라면 과연 기업이 지구를 위하면서 동시에 주주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 최적의 지점, 그 완벽한 균형점은 어디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앞으로 모든 기업과 투자자에게 주어진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